부정부패란 무엇일까요? 그 말 뜻대로 바르지 않고 부패되어서 썩어서 깨트려진다, 대충 그런 뜻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사회 곳곳에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부패란 어떤 것입니까? 우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정부패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부정부패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가의 딸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높은 상위의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런 대학을 갈 때 위조를 한다든지. 근데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정치적인 느낌? 그게 강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사립학교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을 때 부정부패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한민국은 이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밝은 면이 존재를 한다면은 반드시 그 또 다른 이면에는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 인식 지수 속 대한민국은 90년대 중반에 40점대에 오르고 2005년부터 50점대에 올라갔지만 2008년 56점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현재 30위를 차지함으로써 2010년 이후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태형 기자. 네. 네, 이번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오신 거 있으시죠? 네, 제가 조사한 반부패 심포지엄 자료집에 의하면은 네. 부정부패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며, 네. 두 번째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상의 권력을 기반하여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타기관이나 상대방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네 번째로 금전과 이권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다섯 번째로 다수의 관련자들이 부정적인 결속력을 통하여 부패의 집단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담합에 의해서 이 부정부패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패가 발생한 여건이나 근거는 주로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정부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사소한 결함이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을 발생시킨 사건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삼풍백화점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당시에 이제 뇌물 등을 받고 설계 변경을 허가해준 서울 전 서초구청장 이 모 씨와 황 모 씨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뇌물공여,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만 총 25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삼풍백화점이 비리로 인해서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죠. 통일신라 때 지방 호족 그리고 귀족들의 부패, 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로 인해서 통일신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만 18세에 당나라 빈국과에 합격, 그리고 당나라에서 수많은 관직을 지낸 후 만 28세의 나이에 시무 10조라는 개혁안을 들고 통일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무 10조라는 개혁안이 당시 이제 기득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신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듯 부정부패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누군가에게는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하는 등 여러가지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또한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또 자주 부정부패라고 느끼는 상황을 접하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겪은 적도 없고 주변에서도 겪은 적은 없어요. 편의점 알바하시죠? 네. 시급 얼마 받아요? 최저시급은 못 받죠. 그것도 부정부패예요. 신고는 뭔가 안 할 것 같고 주변에 물어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를 되게 다양하게 답을 받아서 신고했죠? 신고하면 너무 절차도 까다롭고 너무 복잡해지고 커지니까 문제가. 아니면 그 선생님이랑 단둘이 얘기가 통한다면 얘기를 하던가. 그냥 그런 문제들을 큰 문제면 큰 문제인데 엄청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결한다 했을 때 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갑을 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의리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본다 했을 때 신고까지는 내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절차도 까다로운데 그럼 내가 뭐 어디 불려가야 되고 또 괜히 나중에 그 사람이랑 기분 안 좋아서 뭔가 그런 거는 싫으니까 일단 요거는 해볼 것 같긴 하거든. 뭐 어떻게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고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자, 2019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당시 시험지 검토 및 출제 권한을 가진 한 모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하였고 두 자매가 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 1등을 차지하면서 의혹이 밝혀졌던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 유출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경 예천 군 의원들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군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을 하였고 또 다른 한 의원은 가이드에게 성매매 알선을 주선한 것이 드러났죠. 결국 이 군 의원들은 예천 군 의회 본의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부정부패한 사건들은 꼭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영란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률과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왔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각기 다른 사건들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부패라는 게 꼭 이 커다란 권력과 돈 앞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거나 혹은 나의 친한 사람, 흔히 우리가 연줄 닿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연을 통해서 나의 사소한 부당을 챙기는 것 또한 부정부패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회란 결국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이란 소리죠. 즉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난다면은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이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대책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책들이 만들어질 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던가 혹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가 돼 있을까요? 부정부패의 대책은 즉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대책으로 제도들은 첫 번째로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 둬야 되며,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놔둬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권력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들의 폐쇄적인 의식보다는 개방적인 의식으로 전환을 해야 함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정부패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교육을 하는 교사부터 말하자면은 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연 5회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네. 청탁금지법 등 7개를 가르치고 있고 네. 연 2회 찾아가는 맞춤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청탁 금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 업체 관계자들까지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 청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청렴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게 이게 공직자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정부패에 관련되거나 목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는 청렴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런 부정부패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한 방법들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들로 이런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청렴도 1위에 빛나고 있는 덴마크는 고발 기자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을 한 후에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들을 언론에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 부패된 사건들이나 부정부패에 관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은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나가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 정당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 재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21조에 현재 적혀 있는 상황이고요. 부패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반부패 행동 규범을 숙지를 해야만 하죠. 자, 또한 이 독일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청렴하게 자라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츠 대학에서 경제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윤리센터 등을 설립을 해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청렴하게끔 그리고 미래의 경제를 조금 더 깨끗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민간 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성보다는 학업 성취도를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훗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훗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하게 분노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하게 분노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러한 거학들은 우리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 즉 소학들이 조금씩 모이고 뭉치면서 거대해진 것이 바로 소학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거하게 분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사소한 이 소학들부터 잡아 나가야 조금 더 우리가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이 거하게 분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주변 환경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은 우리 사회의 이 거학도 점차 줄어들 것이고 언젠가는 이 사회도 조금 더 깨끗하고 청렴하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